자, 이제 사동과 피동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사동과 피동을 구분하는 것을 좀 살펴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 사동과 피동에서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구분하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가장 손쉬운 방법인데 그냥 눈으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즉 형태적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사동이랑 피동 모양을 쭉 보여줄 건데 이거 여러분들 얼마 전에 배웠던 피동사동 전미사랑 보조용어 같은 것들을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돼요. 자, 보시면 이히, 리기, 우구, 추, 그 다음에 이유랑 시키다, 개하다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히, 리기, 되다, 받다, 당하다, 어지다, 개되다. 자, 이 중에서 여기 밑에 요 부분을 살펴보면 이쪽 부분은 서로 사용되는 모양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사실 모양만 봐도 헷갈리지 않아요. 다만 전제가 있죠.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능동주동이랑 피동사동을 구분할 줄 아는 상태에서 이거를 봐야지 무턱대고 그냥 이렇게 구분하시면 안 돼요. 그 이유는 뒤에 설명해 주긴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요 위에 4개 이희리기는 형태적으로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형태적으로 사동과 피동을 구분하는 것은 적합한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느냐? 두 번째는 통사적인 특징을 이용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사동이랑 피동 배울 때 뭘 배웠었냐면은 사동은 타동사기 때문에 목적어를 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피동은 자동사기 때문에 목적어를 취할 수 없다 그랬었죠. 그거를 이용하는 건데요. 예문을 볼게요. 자, 일꾼이 지붕을 높이다. 내가 그에게 옷을 입히다. 내가 연을 날리다. 내가 그녀를 웃기다. 이 네 문장을 보면 전부 다 목적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피동을 볼까요? 꽃이 꺾이다. 목적어가 없어요. 자, 범인이 경찰에게 잡히다. 목적어가 없어요. 1등이 2등에게 밀리다. 역시 목적어가 없고요. 세 번째, 네 번째네요. 수환이 승우에게 안기다. 역시 목적어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피동사동을 구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우리 문제들을 풀어보면요, 피동이랑 사동을 구분할 때 전미사나 보조용어의 형태가 아니면 보통 이거를 가지고 구분하게 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피동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목적어를 취하는 불량한 사례들이 몇 개가 존재한다는 거죠. 자, 볼게요. 모기에게 피를 물리다. 이거 의미상 분명히 피동이거든요. 자, 사동 피동 할 때 이거 정의 활용한다 그랬죠? 보시면 내가 모기라는 대상에게 피를 무는 동작을 당한 거잖아요. 그죠? 지금 팔을 무는 동작을 당한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 4개는요, 의미상으로는 분명히 피동인데 피를, 팔을, 복종을, 연필을과 같이 목적어를 취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통사적인 구분이 지금까지 문제에는 상당히 자주 나왔지만 이것 역시도 적합한 분류 방법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의미적인 구분이에요. 의미적인 구분은 선생님이 사동피동할 때 제일 강조했던 거, 바로 정의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 예시들을 한번 분석해 볼 거예요. 일꾼이 지붕을 높이다라는 말은요, 정의를 갖고 분석하면 이렇게 되죠. 자, 한 번에 나왔네요. 자, 주체인 일꾼이 대상인 지붕으로 하여금 높아지는 동작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이거 사동의 정의를 그대로 집어넣은 거죠. 밑에도 마찬가지죠. 주체인 내가 어떤 대상인 연으로 하여금 나는 동작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이런 것이 바로 사동의 정의를 이용해서 찾아본 거예요. 그럼 이거는 무엇이냐? 자, 주체인 꽃이요, 여기 대상이 등장하지 않았는데 어떤 미지의 대상에게 꺾는 동작을 당하고 있죠. 그래서 피동이고요. 그 다음에 1등이 2등에게 밀리다라는 말은 주체인 1등이 2등이라는 대상에게 미는 동작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피동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형태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대체적인 문제는 두 번째 방법인 통사적으로 접근이 가능한데 아주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경우에는 사실 이거를 활용하지 않으면 풀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다만 지금까지 그런 문제는 많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할 점인데요. 이 주의할 점은 사실 요거랑도 약간 관련성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 사동과 피동은요, 주동과 능동 표현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예를 보여줄게요.
등불을 밝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동이에요. 왜냐? 이거의 반대 개념인 주동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등불이 밝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운동장에서 아이들을 놀리고 있다. 자, 여기서 놀리는요. 이거 아니에요. 공 하나 던져주고서 알아서 놀아라 이렇게 하는 게 놀리고요. 여기서는요. 근데 이것도 역시 주동으로 바꿀 수가 있죠. 보시면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놀고 있다. 이렇게 주동 표현이 가능한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빨래를 말리다. 이거는 사동이죠. 왜 사동이겠어요? 빨래가 마르는 동작을 하도록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김밥이 잘 말렸다. 피동이죠. 왜 피동이겠어요? 김밥이라는 친구들이 많은 동작을 당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친구들도요, 사동피동이기 때문에 각각 주동과 능동문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빨래가 마르다, 주동이죠. 김밥을 잘 말다, 능동이 되겠죠. 자, 하나의 예시를 더 보겠습니다. 모자가 못 위에 걸렸다. 피동 표현이에요. 이것도 능동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모자를 못 위에 걸었다.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거 아마 보면서 에이, 저거 다 할 줄 알아요, 선생님. 우리 무시하시는 거예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다음 사례들을 보면 아, 저게 생각할 거리가 되는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2번으로 넘어갔는데 주동으로 능동 표현으로 주동 혹은 능동 표현으로 바뀌지 않는 말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일 위에 써 있는 걸 이제 볼게요. 꼭 모양이 사동피동처럼 생겼어요. 근데 사동피동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냥 모양만 보면 이거 사동 아니야 피동 아니야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고민을 하지 말라고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아까 봤던 단어들 그대로 다시 써볼 거예요. 그는 먹을 것을 밝힌다. 여기서의 밝힌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밝다의 의미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밝히다 자체가 그냥 하나의 단어예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해도 주동이랑 능동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주동도 아니고 사동도 아니에요. 아니, 이건 그 말이 아니라 말이 꼬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얘는 사동도 아니고 피동도 아니에요. 그냥 이런 문장이에요. 하나 더 볼까요? 자, 짓궂은 학생이 친구를 놀립니다. 얘도 아무리 바꿔봐도 주동, 능동 이런 걸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냥 얘가 주동이고 얘가 능동이에요. 그냥 얘도 이 놀리다라는 게 그냥 이 단어 그대로의 모양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 더 볼까요? 자, 반장이 싸우는 친구들을 말렸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주동 혹은 능동으로 바꿀 수 있으면 바꿔보세요. 바꿀 수가 없죠? 여기서 이 말렸다도요, 그냥 말 그대로 원래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못 바꾸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책 집필에 무려 10년이나 걸렸습니다. 자, 이것도 그냥 걸리다예요. 그냥 시간이 이만큼 걸린 겁니다. 얘도 그냥 사동이랑 피동이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어려운 문제들에서 사실은 이런 거를 선택지에 약간씩 시도들을 하고 있어요. 어느 시험이냐면 평가원 시험에서 살짝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것들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연습 문제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를 듣기 전에 이거를 쭉 보고서 이중피동이 아닌 거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중피동인 것 같으면 올바른 표현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자, 한번 멈춰보세요. 자, 다 풀었으면 이제 하나씩 답을 맞춰볼게요. 망설여지다를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보면요. 이 망설여지다라는 말은 원래 망설이다에서 온 말이겠죠. 그냥 망설다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망설이라는 말 뒤에다가 어지 플러스 다가 붙었죠. 즉 피동은 하나만 있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마치 이동피동 같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얘는 올바른 표현이죠. 그 다음에 믿겨지지를 볼게요. 자, 이 말은 뭐냐면 믿다라는 말에서 온 말이죠. 그래서 믿이라는 말 뒤에 기 플러스 어지.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중피동이 되겠죠. 그럼 이 말은 올바르게 고쳐야 돼요. 그럼 어떻게 고치면 될까요? 자, 그렇죠. 믿기지 이렇게 고쳐주면 되겠죠. 자, 아이고. 꼭 선생님 거 오타가 이렇게 있죠? 여기서 다가 아니라 지가 나와야 되는데요. 이 정도로 한번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알려지다. 이거 이중피동일까요? 아닐까요? 굉장히 헷갈리죠? 자, 이 친구는요, 우리 일반적인 생각에는 알 더하기, 리 더하기, 그 다음에 어지 더하기 다일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알리다라는 말이 따로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다라는 거는 내가 뭘 아는 거잖아요.
남들한테 어떤 사실을 전달한다는 뜻으로 쓰는 알리다라는 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알리 플러스 어지다이기 때문에 얘는 이중피동이 아니에요. 굉장히 헷갈리죠. 근데 사실 판단하기가 쉬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얘는요 믿기다라고 해도 혹은 믿기지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거든요. 근데 얘는요 뭐 알리다 이거는 알려지다랑 아예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써야지만 자연스럽고 여기서 리를 빼도 어색하고 어지를 빼면 아예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자체가 그냥 하나의 피동이다라는 거를 인식을 하는 게 어려우면 안 되는데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불려지다 보겠습니다. 얘는 부르다에서 온 말이겠죠. 그래서 부르에다가 리 플러스 어지. 그래서 이중피동이에요. 자, 어떻게 고치면 좋냐면 얘는요. 불리다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참고로 여기 있는 의가 탈락하는 활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겨지다는요. 이 친구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여다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죠. 원래 여기다라는 말이 있지. 그래서 여기 플러스 어지다. 즉 이중피동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밝혀지다는 말. 참고로 여기서의 밝혀지다는요. 아까 선생님이 앞에 봤던 뭐 먹을 것을 밝히다 그게 아니라 요 형광등 밝다랑 관련된 거로 보시면 돼요. 그렇게 따지면 이 친구는 영락없이 이중피동이 되겠죠. 어떻게 바꾸면 되겠어요? 이중피동인데 내가 답을 안 써놨네요. 자, 밝히다라고 바꾸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들려져 같은 경우는 들다의 손말이고요. 들 플러스 리 플러스 어지 플러스 이중피동이죠. 그래서 이 친구는 두 가지로 고칠 수 있어요. 들려라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요 말들을 그냥 쓰지 않고 들고라고 해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풀려지지 같은 경우에는요. 풀다의 손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리 플러스 어지가 붙었으니까 이중피동. 이거를 올바르게 고치면 풀리지.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이중피동이 아닌 걸 살펴봤는데 이제는 좀 쓰잘데기 없는 문제를 볼 거예요. 뭐냐면 다음 중에 사동전미사가 잘못 붙은 게 뭔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사실 뭐 이렇게 지저분한 문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선생님이 강의 준비하다가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이거 좀 헷갈릴만 한데 그래서 그냥 가지고 와본 거예요. 여기까지 꼭 안 들어도 되니까 뭐 귀찮은 사람들은 끄셔도 됩니다. 자, 어쨌든 쓰이우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아까 이중사동이었죠. 쓰이우다의 이유인데 의랑 이가 결합해서 쓰이우다 된 거예요. 이중사동입니다. 그 다음에 불리우다는요. 사실 뭔가를 부르는 건데 피동으로 바뀐 거죠. 그 불리다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우를 사실 집어넣을 필요가 없죠. 피동이기 때문에 그냥 불리다 이런 식으로만 하시면 충분한 말이고요. 태우다도 우리가 아까 봤던 이중사동의 사례였죠. 그런데 잘리우다는요. 잘린 거예요. 굳이 우를 비출 우를 여기 뭐 추가할 필요가 없죠. 잘린 것도 서러운데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냥 잘리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채우다도 요거랑 똑같이 이중사동의 사례였고요. 마지막에 팔리우다 그냥 팔린 거죠. 파는 걸 당한 겁니다. 피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팔리다 이렇게만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짜로 사동이랑 피동은 전부 다 끝났어요. 우리가 배우는 문법 요소들 중에서 참고로 문법 요소는 사동, 피동, 그 다음에 뭐 시제 표현, 높임법, 뭐 종결 표현, 부정 표현 이런 게 있는데 가장 복잡한 게 사동, 피동이에요. 물론 나중에 배울 높임 표현도 좀 복잡하긴 한데 그건 그렇게 많이 헷갈리진 않거든요. 어쨌든 어려운 단어를 배웠으니까 모두 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시제와 동작상이라는 걸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어요.